자, 이번 이야기는 테슬러즈님이신데, 저는 이분이 배우 유해진님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맞는 것도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의문의 유해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테슬러즈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 공포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이 얘기는 시점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전? 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분과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한 2, 3년 정도의 시점이 지난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집은 이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그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산골짜기 같은 데로 갔던 것도 전원 생활에 대한 저희 어머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무당한테 겁나 욕먹고 욕심쟁이 같았나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심하게 쿠사리 드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저희 어머님이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 외진 곳으로 가지 말고 적당한 시가지에 있는 주택 단지 중에서 괜찮은 땅을 사서 한번 또 주택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내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 같으면은 대체 왜 그러느냐, 예전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인성 문제 있냐 그랬을 텐데,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렸고 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이 또 이사를 가는데 또 주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들 주택에 사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짓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그 일을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소설에 흔히 얘기하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주택을 지었는데 3층 규모로 신축으로 새로 올렸고요. 저희가 3층에 거주를 하고, 원래 주인집들이 3층에 살잖아요, 보통 맨 꼭대기층에. 그리고 이제 1, 2층을 세를 줍니다. 그리고 같은 울타리 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 자영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원래 자영업을 하시다가 원래는 좀 괜찮게 잘 하셨는데 가세가 살짝 기울면서 엄마가 이제 이 양반한테 모든 우리 집안에 그런 걸 맡겨놨다가는 우리가 모두 길바닥에 나앉겠다라는 생각에 본인께서 직접 이제 식당 운영, 자영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신탕 집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먹지는 않는데 저와 동생의 이제 학업 비용을 대시기 위해서 보신탕만 하는 건 아니고 보양식 집이었어요. 삼계탕, 보신탕, 뭐 오딱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못 먹는데 삼계탕은 먹을 수 있어서 가끔씩 식당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엄마가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가 이제 런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식당과 저희 집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식당 옆이 저희 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가끔 일을 도우러 가면 개인 테이블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시는 분들끼리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이서 어디 등산 갔다가 아니면 그냥 뭐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식사 드실 때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를 그 당시에는 이런 집들을 회사나 모임 단위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단체 손님 오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리버 mp3 부서졌다고 했었는데 그때 단체 손님 오셔가지고 엄마 기분 좋아가지고 다시 사주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종종 오면은 제가 속으로 엄마가 오늘 좋으면 내가 용돈을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었는데, 자주 오시는 경찰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당시에 경인가 경감인가 뭐 그런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자주 오셨어요. 오, 구체적인 이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은 어차피 거기가 다 재건축 들어가서 아파트가 싹 다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그 식당 하시던 곳이 근처에 경찰서들이 있었어요. 예. 경찰서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 때도 식사를 하시고 야근하실 때도 데리고 오고 어쩔 때는 취조하다가 피곤하실 때도 혼자 드시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뵀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참 그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말도 나긋나긋하고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연세는 좀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님하고 사적인 대화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단골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단골 손님이고 자주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을. 그래서 서빙 알바 같은 걸 제가 도울 때 아 네가 박 사장님 아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 이거 너 공부 잘하는구나. 제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당시 바쁠 때는 옷을 못 갈아입고 도우러 갈 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교복을 입고 마이는 벗고 셔츠만 입고 올 때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지역에서 조금 나가는 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 그래서 교복 보시고는 아유 이 자식 공부 잘하네 똘똘한 놈이네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뭐 경찰 공무원 봉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놈 자식 어린 놈이 이거 벌써 일도 없고 기특하네 이리 와봐봐 하더니 뭐 돈도 조금씩 지어주시고 오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했냐면 야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갑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갔죠. 좋아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공군을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엄청 많아요. 6주에 2박 3일이 너 추석 때 나가고 싶냐? 근데 이 군대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수직적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두드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떠보는 걸 수 있어요. 이 새끼가 짬치 새끼가 뭐 벌써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튕겨줘야 됩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김 여자님 다녀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네 형이니까 너무 편해서 아 정말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면 좋지 말입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너 나가게 해줄게. 내가 저기 얘기해가지고 같이 나갔다 오자 해서 그 형이 저를 들만 아시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KTX 몇 칸을 아예 전세를 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걸 예약을 미리 하면 공짜로 탔었어요. 예. 돈 안 내고 탑니다. 상당히 그게 꿀이거든요. 서울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해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 휴가를 나가서 부모님을 뵙고 서울을 가느냐.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더군요. 저를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사연 하는 중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해수님이라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해수. 가명으로. 네. 해수님. 네. 그래서 해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엄마는 뭐 언제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생각으로 원래 그냥 바로 가는데 바로 광주 송정역에서 나와서 현장 수사할 때 쳐놓는 그 노란색 테이프 같은 거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그쵸. 거. 막 그 겹겹이 쳐놓은 그게 우리 집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사 중일 때도 테이프를 쳐놓지 않습니까? 테두리에.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 잘못 본 거겠지. 내가 벌써 눈이 갔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테이프가 맞아요. 점점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사람이. 집에 뭔 일이 생긴 건가 싶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오기 전에 전화 안 해봤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불속성 효자였기 때문에 여자친구와만 매일 통화했지 집에는 돈 필요하거나 정말 큰일 없으면 전화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막 그런 게 쳐져 있으니까 뭐야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엄청 헐레벌떡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경찰들이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그거 아시죠? 그 국립과학수사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라고 하는 거. 그분들이 와 있어요. 식당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식당에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과수 비닐옷 같은 거 입고 계신 분들이 와서 막 뭘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제가 가서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 뭐냐 남의 집에서. 좀 뭐하는 짓이냐 이게. 근데 제가 당시에 공군은 휴가 나갈 때 전투복을 입지 않고요. 그 약복이라고 하는 요새는 디자인 이쁘게 바뀌었던데 약간 군청색의 칙칙한 군복도 사복도 아닌 이상한 옷이 있습니다. 그거 입고 있으니까 신분이 대충 나오잖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그러니까 저기 안쪽에 있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주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인데 군대에 가 있다 지금 휴가 나왔다. 근데 지금 도대체 뭐한 짓이냐 하니까 이제 저희 그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속에서 그 무슨 배지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오. 보여주면서 어디 누구서 뭐 형사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예. 처음 봤네요. 그리고 그거 말씀하시면서 지명 뭐 저기를 밝히긴 좀 그러니까 어디 뭐 누구 형사입니다 뭐 해서 여차저차해서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머. 증거 수집을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협조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다리가 후덜덜거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해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을 해한 건가? 아닌데 우리 가족끼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뭐지? 막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들다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당신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휴가 나왔어? 태슬아 너 일로 와 그거 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부르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아빠한테 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너 오늘 왜 휴가 나온다 얘기 안 했니? 너 전혀 몰랐다 하길래 이제 거기서 좀 찔렸어요. 예. 여자친구 보러 가려고 집에 올 생각이 없었거든.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나왔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둘러대고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를 입으신 네. 분의 시신의 일부가 우리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에 있다라는 진술을 그 가해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야, 너 이 새끼 너 시신 유기 어디다 있어? 빨개. 그랬더니 본인 와이프를 해하였는데 시신을 13개로 토막을 냈답니다. 근데 그거를 곳곳에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뭔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여기저기에 막 숨겨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저희 어머니 식당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게 뭐하는 영화에도 안 나올 법한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아니 누가 그런 거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찾았다고 찾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후닥닥 달려가 봤어요. 그 나이에 뭔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가봤더니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의 훼손된 시신이 근데 그게 그냥 모습이 아니고 그걸 어디다 버려놨냐면 이 식당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비닐 싸가지고 밑바닥에다가 가라앉혀 놨더라고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식당에서 이걸 처리할 때 밑에를 다 뒤져보진 않고 그냥 위에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차 와서 그냥 갖고 가니까 뭐 거기 누가 밑에를 파보지 않죠 거기를. 그래갖고 나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뭐 상세하게 묘사하기는 좀 그러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정말 그 트라우마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른손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 모습이 꿈에 나올 정도로 혐오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약간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대체 이 사이코 같은 놈이 어떤 놈인데 왜 남의 영업하는 데에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누구냐 대체 해서 이제 경찰한테도 물었고 아버지한테도 물었더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흥량하시고 친절하시던 그 경찰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했다는 거지 아니다 그분이 했다라고 하길래 아니다 그분은 아니야 아빠 그 아저씨는 그럴 아저씨가 아니야. 근데 아빠가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임마 네가 사람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냐고 네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내가 뭐 그렇지 언제 봤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심하고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지명하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키워드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사건인데 저희 집에서 그게 하나가 나왔고 사건의 정확한 전모와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 나머지 토막들도 제가 알기로 대부분 회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는 저희 집이 거기다 갖다 놨고 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수지 밑바닥에다가 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묶어가지고 저수지 바닥에다가 가라앉혀 놓은 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잠수해서 그걸 찾아서 건져냈고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 다리 한쪽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 산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정상 꼭대기 그 밑에 하나 파묻어둔 것도 찾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범인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분 집 냉장고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이분이 마음을 너무 놔버렸던 거지. 와. 그 동료분이 많이 먹으니까 취한다. 뭐 저 시원한 거 없냐? 이랬는데 그분도 취했으니까 그 안에 일부가 있다는 걸 까먹고 인지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는 뭐 냉장고 가면 시원한 거 있어 꺼내와 봐봐. 그래서 뭐 맥주나 이런 걸 꺼내려고 열었는데 저희가 냉장고를 열면 보통 냉장실만 여는데 사람이 술 취하면 그냥 몸 뜨뜻 긁으면서 그냥 다 열어보잖아요. 뭐 없나 하고 아이스크림은 없나 뭐 이러면서 예. 우연치 않게 열어봤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분이 처음 보셨을 때는 고기를 재워놓은 걸로 봤던 거예요. 아, 고기를. 그래서, 그래서 너 이씨 혼자 산다고 찡얼찡얼거리더니 고기까지 이렇게 재워놓고 먹고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야, 여기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열어보셨던 거죠. 와, 충격적이다 이거. 그런 식으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런 짓을 하나. 13개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람이. 예. 정말 화딱지가 나서 누군가를 해야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분이 경찰 조사에서 밝히기로는 XX 같은 X가 본인의 아내분의 시칭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그냥 사생활이 문란한 적이다. 와.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번 잡으려고 말로도 해보고 손찌검도 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홧김에 그랬는데 화가 안 사겨지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굳이 나눈 이유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다음 생에라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전말을 듣고도 근데 뉴스에는 거기까지 다 안 나갔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냥 아시겠지만 경찰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그때 저희 지역 경찰청장님 사임하셨나 징계받으셨나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당사자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좀 받았어요. 네네. 일부가 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제 제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수습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더 제일 무서웠던 사실은 그 다음 일인데 예.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었어요. 예. 태한 그와 아내분이 두 번째 아내였던 거죠.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처음 결혼하셨던 초혼이었던 그 아내분이 90몇 년도 일자로 실종신고가 되어 있어요. 오? 근데 그 실종신고를 한 사람이 그 경찰관 분이에요. 본인이 우리 해야 아내가 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수십 년간. 왜? 우리 경찰들끼리 그런다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야, 같은 식구인데, 가족인데. 이런 패밀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끼리가. 그러니까 뭐 경찰이 자기 아내가 없어졌다고 와서 실종신고를 했고 뭐 특별한 혐의점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실종됐나 보다 이러고 말았고 그분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해하셨던 저희 집에 오른 팔목 갖다 놓으셨던 그분과 재혼을 한 거죠. 근데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보다가 야 근데 얘 뭐야 초혼이 아니겠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분이 두 번째 와이프분이 이렇게 헤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예. 본인이 서에 와서 실종신고를 했었대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나는 모른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범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초혼이었던 그 여자는 그러면은 이것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들어갔대요. 아니 예를 들어 제가 그분 성함 모릅니다. 그냥 똘비님을 좀 갖다 쓰면 똘경감 이거 식구끼리 문제라서 좀 덮고 가면 좋긴 한데
이 사건이 그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좀 이상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야, 이거 네 전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쓱 들어갔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그래요. 그러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화장실 갈 때도 문 앞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흉기가 될 만한 도구로 쓰일 만한 도구를 일절 주변에 놓지를 않는데요. 수가 피워놓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게 나중에 알려졌을 때도 제 주변에 있는 경찰 지인들이 근데 경찰서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 거지? 했는데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는 거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커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경위 아저씨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던 거야? 했는데 이제 엄마가 나이를 먹고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그분이 경찰은 경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예. 화장실을 잠깐 간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 뭐 식구니까 동행은 안 할 테니까 수갑 차고 갔다 와라. 근데 가서 휴지를 갖고 뭘 한다는 게 전 참 신기하더만요. 휴지를 물 있죠 물. 물을 겁나 틀어서 물을 엄청 많이 먹인 다음에 그럼 휴지가 조금 뭉쳐지지 않습니까? 네, 딱딱해지고 그렇죠. 예? 그거를 그냥 우걱우걱 삼킨대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막혀서 죽는데요. 예. 와. 저도 지금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고 와 이게 뭔 소린가 이랬는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처분 실종 사건은 보세요. 시신도 못 찾죠. 그렇죠. 가해자로 의심되던 사람도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종결 뭐 아무 네. 결론도 없이. 그러니까 지역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우선시해서 그걸 틀어줍니다. 농어촌 축제에서 에헤라 니야 하면서 춤추는 거 보여줘요. 나는 지금 빨리 박신양 보고 싶은데 못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처음에는 그런 지역방송 위주로 보도가 됐었어요. 크게 보도가 안 되다가 언론 쪽에서 너무 소재가 좋잖아요. 보도해서 조회수 올리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메인 뉴스데스 와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방송이다 우와 이게 아니고 그냥 와 저게 뭐야 이러고 있다가 와서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 아시는 분이시냐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이런 걸 막 묻는데 저는 그냥 거의 넋 빠진 사람처럼 아는 분이라고 들었고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왜 우리 저기서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이 됐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살면서 귀신을 본 사람들은 좀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신을 특히 자연사 하신 분이 아닌 분의 시신을 그렇게 본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드물긴 하죠. 제가 그 나이에 그걸 봤네요. 그래가지고 이야.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고 당시의 기억이 너무 세게 남아가지고 좀 어린 나이에 와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흔히 열길 물속 한길 사람 속 뭐 모르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진짜 사람이 저희가 맨날 시참 때도 하는 말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게 맞아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래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사건 자체가 무섭다기보단 그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예전 동네에서도 경찰관분이 아내를 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그러셨군요. 그때 막 난리 났었죠. 막 갑자기 새벽에 막 과학수사대 오고 난리 났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네네네. 이제 직업이 경찰관이신 분이 아내를 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네네네네네. 아,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은. 근데 이거는 좀 더 심했던 거는 이제 좀 토막을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소름 끼치네. 그러고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이제 경찰이 물어봤었대요. 저희 엄마가 경찰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네네. 알겠다. 너네 가정사정 알겠고 사람이 화가 나면 그래. 그럴 수 있다고도 치자.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대체 왜 우리 식당에다가 우리가 경위님한테 잘못한 거 있냐고, 감정 상한 거 있냐고, 혹시 왜 우리 영업하는 곳에다 그러신 일을 하셨어요? 라고 이제 직접은 못 물어보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경찰이 말을 전해준 건데, 물었더니 그랬대요. 그냥 이분은 굉장히 모든 범행을 좀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준 집이든 못해준 집이든 뭐가 어쩌든 저쩌든 그냥 내가 생각나는 자주 가는 인상 깊은 그런 장소 중에 유기하기 좋은 곳.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저수지 팔각정도 왜 했냐면 그분이 자주 가던 곳이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저수지도 그분이 낚시하러 자주 갔던 곳인데 보니까 밤에 사람 별로 안 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못 떠오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방법은 경찰관으로서 습득하고 있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스팟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뭐라 해야 그래요. 될까요? 차갑구나. 없구나 그런 게. 내가 감정.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야, 오늘 테슬러즈님 진짜 말씀 잘하신다. 진짜 미쳤다. 아닙니다. 왜 또 그러세요? 진짜로 이분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몰입이 진짜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배우 유해진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하고 말투가 비슷하셔가지고 그냥 오해를 사신 거지. 실제로는 그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제가 듣는 제 목소리랑 우리 돌비님이나 귀종님들이 듣는 목소리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비슷한가요? 예, 있어요. 특유의 그 비슷한. 혹시 테슬러즈님은 그 판단은요, 영상에 올라왔을 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좀 억울해가지고. 저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약간 차도남 이미지로 약간 그 공유나 배우로 치면 약간 공유. 이동욱 씨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자꾸 제 댓글을 봤습니다. 그 실시간 댓글을 봤더니 뭐 고광렬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네, 미스테리하죠. 참 시청자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미스테리한 건지 제가 맡기고 제가 주관적인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댓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공유나 이동욱님 목소리가 맞는데 시청자분들은 자꾸 고강렬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스테리해요. 저는 공유랑 진짜 그분은 똑같은데 참. 아이고, 네, 사람이 역시 제일 무서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네, 테슬러즈님 오늘도 또 무서운 이야기 정말 소름 끼치는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세상을 떠난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진짜 공유님이나 뭔가 말씀하신 또 이동욱님 목소리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꾸 이제 고강렬, 뭐 유해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제일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있는 사건이고 아마 검색을 하셔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버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일단은 출입금지. 뭔가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에 출입금지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리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리버님? 저 지금 창고에 있어요. 창고요? 어디 창고요? 그 회사 창고요?
네, 근무하는 뭐 창고에서 이 시간까지 근무하세요? 제가 야간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참여가 가능하신 거예요? 네네.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리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출입금지라고 하셨어요. 네네. 출입금지, 어디서 겪은 일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제가 PC방 야간 알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PC방 야간 알바하는데 출입금지 했던 곳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때는 제가 4년 전 부모님께서 저의 독립성을 키워주겠다는 명분으로 제 미성년자 딱지를 막든 저한테 금전적인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어이구야. 당시 대학교도 안 갔었고 할 것도 많이 없었던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알바가 PC방 야간 알바였습니다. 미성년자 때는 PC방을 심야 시간 때는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로망도 있었고, 그리고 PC방 야간 알바들 보면 막 핸드폰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 꿀알바 같은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저를 채용해 주시고 그렇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알바 첫날 교육을 한다면서 사장님이랑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 사장님은 30대 초반 정도의 굉장히 젊은 분이셨고 좀 성격도 시원시원하신 편이어서 같이 담배도 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금방 친해졌어요. 뭐 그렇게 조금의 담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할 거 없이 놀면서 꿀 빠는 모습을 생각한 저의 환상은 처절하게 무너졌죠.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기본적인 자리 정리부터 시작해서 바닥 청소, 튀김기 청소, 주방 정리, 식재료 소분, 뭐 정리랑 청소는 기본이고 손님들의 연달은 음식 주문으로 인해서 좀 멘붕이 온 거예요. 네.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좀 좋은 분이셔가지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좀 익숙해지겠지 생각을 하면서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이랑 그날 끝나고 PC방에서 막 게임도 몇 판 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다음날 사장님이 같이 근무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낮에도 근무를 하세요. 예. 원래는 낮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거절을 했죠. 피곤하실 것도 같고 사실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은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야간 알바라고 하니까 좀 왠지 모르게 스산한 기분도 있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PC방이 주방과는 다르게 야간은 좀 조용하고 그리고 기계가 막 우웅 하는 소리만 성인인처럼. 네. 아빠의 아이디를 막 빌려오기도 하고 형 아이디를 빌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좀 쫓아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일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좀 일이 편해질 때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걸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예.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청소를 하면서 봤던 좌석의 맨 끝자리 옆에 있던 출입금지라 쓰여있던 철제문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다니는 그런 통로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너무 생뚱맞게 철제문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여서 전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기 있는 저 문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잠깐 얼굴이 굳어지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원래 표정을 지으시고는 저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단 통로인데 안 쓰는 통로에서 막아둔 거야. 라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그냥 그렇구나. 뭐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 라고 하면서 돌아서를 했는데 사장님이 나지막히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긴 절대 들어가지 마. 왜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침착하고 낮게 깔린 사장님의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다 보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냈어요. 예.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오히려 사장님의 행동 때문에 구문이 더 미친 듯이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제가 평소에 호기심도 좀 많은 편이고 궁금한 건 못 참고 사는 성격이라 무시하고 확 들어가 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차마 무서워서 그럴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문만 한번 열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한 새벽 3시쯤에 철제문 앞으로 제가 천천히 다가섭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문고리를 확 돌렸는데 잠겨 있었어요. 아이고. 긴장하게 너무 무색하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출입 금지라 써놨는데 열어놓는 것도 웃기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실망을 한 상태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 문고리를 돌리면 안 됐었어요. 그때부터는 PC방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일하던 중에 갑자기 정리해뒀던 뭐 라면이라던가 캔 음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일수인 거예요.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잘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매일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찝찝한 기분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사용 중이던 저기 모니터가 갑자기 번쩍하고 나가더니 그대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PC방이 좀 오래돼서 장비가 좀 노후됐나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노래를 틀어뒀던 그 스피커가 있었어요. 스피커의 볼륨이 최대 볼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버퍼링이 난 듯 오류처럼 반복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뭐 자오가라고 하면은 자오가 이게 계속 겹쳐서 예. 반복돼서 들리다 하울링이 들리고 많은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소리의 근원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무작정 소리가 들리는 곳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따라서 도착했던 곳은 네 맞습니다. 그 출입 금지 글씨가 붙여져 있는 철제문이었어요. 오, 예.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고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약간 강아지나 고양이가 문을 발톱으로 긁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안도감이 드는데 여기서 저도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휴대폰 후레쉬로 계단을 비추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반층 정도 올라갔을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는 기괴한 소리가 의자에서 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면 녹슨 쇠부품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던 발걸음을 멈추고 후레쉬를 천천히 올려서 위층을 비췄습니다. 위층의 계단 끝에서 무언가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비상구 표시로 되어 있는 초록 불빛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무릎을 껴안고 쪼그려 있는 듯한 실루엣이 비추는데 뭔가로 막 덮여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자세히 다가가서 보고 싶었는데 이미 공포감에 다리는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고요. 들리던 그 기괴한 소리는 그 형태가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괴한 소리가 멈출 생각은커녕 이제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들리는 거예요. 와. 그러다 뚝 소리가 멈추고 제가 그 형태에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는데 그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예? 정확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변 시야가 점점 트이고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좀 눈이 익숙해지잖아요. 어두운 부분에 있는 것도 점점 잘 보이게 되는데 얼굴을 보게 됩니다. 눈은 흰자가 없이 검은색으로 가득 덮여 있었고요. 거의 없다시피 코는 눌러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절 보면서 씩 웃고 있는데 그 입이 어딘가 너덜너덜한 상태로 찢어질 듯 웃고 있었어요. 그냥 정말 괴물 같은 형태였어요. 약간 그 옛날에 장산범 아시죠? 예. 그것처럼 몸이랑 얼굴이 먼지로 떡이 진 털로 이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성별을 알 수 없을 만큼 얼굴도 너무 뭉개져 있었고요. 그 소리가 다시 그런 소리가 다시 나더니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식은땀이 뻘뻘뻘 나기 시작했고 머리로는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나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미치겠는 거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나기 시작하고 막 몸은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설 때마다 뭔가 까드득 되는 관절이 뒤틀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끼깃 거리는 그 소리는 계속 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부 일어섰을 때 갑자기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서 머리를 좌우로 까딱까딱 거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 끼깃 하는 소리는 어느새 거의 꺽꺽대는 듯한 소리가 됐고요. 예. 숨이 넘어갈 듯이 약간 이런 소리로 변해 있었고요.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돌아버릴 것 같았고, 이제 그러다 공포감도 좀 익숙해지는 듯한 건지 몸이 점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손발이 싹 하고 피가 돌아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한쪽 손가락을 까딱 움직여보고 눈은 거기서 떼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지 빙글빙글 돌던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고개를 휙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대로 위험하겠다 싶어서 저는 미친 듯이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시에 그것이 까드득대는 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몸이 제대로 안 풀린 건지 다리에 그만 힘이 풀리면서 계단에서 우당탕탕하고 넘어졌어요. 제 코앞까지 그건 다가오고 있었고요. 정말 체감상 한 0.5초 만에 초인적인 힘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거의 기다시피 네 발을 뛰쳐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에 등을 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문을 2번 쿵쿵 치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몇 초가 좀 흘렀을까?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다시 문을 열 용기는 절대 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하고 주저앉아버렸고 눈물만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뭐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뭐 그거의 정체는 뭐고 여기에 왜 이런 게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직감이 머리를 스쳤고 사장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의 존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린 주문이었던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몸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로 카운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주문이 3개 정도가 밀려 있었어요.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싶어서 시계를 딱 봤는데 정작 지난 시간은 한 20분 정도? 정말 안에서는 1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 손님이 밀린 주문이 오지 않으니까 카운터로 왔는데 이제 먼지만 가득 뒤집어 쓴 저를 보고서 조용히 자리에서 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불쌍해 보였나봐요. 아무튼 그렇게 먼지를 좀 툭툭 털고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거의 뭐 혼이 나간 상태로 그냥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게 일이 끝났습니다. 일을 하면서 날이 밝고 점점 손님도 한두 명씩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건 좀 사라지고 그렇게 오전 알바를 교대 후에 긴장이 좀 풀려서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오후에 오실 때까지 저는 카운터 앞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던 저한테 사장님이 와서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리바야 왜 이렇게 자고 있어? 퇴근 안 하고. 사장님이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물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저를 보더니 사장님이 왜 그러냐면서 놀라면서 물은 거죠. 저는 서운함, 억울함, 무서움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거의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이제 꺽꺽대면서 사장님한테 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애들처럼 우는 거예요. 일단 사장님께서 진정하고 그날은 출근을 못했고 다음날 밤에 다시 출근을 했을 땐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저랑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사장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5년 전 여기를 처음 인수하셨을 당시에는 저 문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으셨대요. 나무문 하나에 그냥 부적만 하나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사장님은 미신, 뭐 귀신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성격이셔서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냥 매장 정리를 해야겠다. 그냥 오늘은 접고 집에 가서 쉬자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청소랑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문이 끽 소리를 내면서 힘없이 열렸답니다. 문고리가 고장났나 싶어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문에 다가가는데 바로 제가 들었던 삐걱대는 소리. 뭔가 녹슨 쇠가 뒤틀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장님도 들어가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으로 안쪽을 이렇게 비추셨대요. 근데 올라가는 계단 쪽에 뭔가 엎드려 있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사장님이 핸드폰 액정 밝기가 아닌 후레쉬로 변경을 했고 제가 봤던 그게 잔뜩 웅크린 상태로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까딱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끼익 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요. 사장님이 그것을 보고 바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사장님이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그때 사장님이 일단 이 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렇게 문을 닫으려는데 그게 미친 독도로 문에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문은 닫았는데 안에서는 미친 듯이 쿵쿵대고 나무 문을 막 긁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가량을 그렇게 문 앞에서 대치를 하면서 막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소리가 멈추고 사장님은 우선 가게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뛰쳐나가대요. 가게고 뭐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신당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렇다고 할 성적을 별로 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 라는 생각에 어느 신당에 딱 발을 디뎠는데 무당이 한 분 딱 보이시더래요. 정말 잔머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뒤로 머리를 쪽집고 있었고요. 청록색이랑 빨간색으로 된 한복을 입고 한 40대,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아주머니셨다고 해요. 그 뒤로 재단이 있는데 접을 순 없다. 이렇게 한참을 무당이랑 실랑이를 좀 하다가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잘 자던 귀신을 네가 깨웠으니까 하나만도 하지. 그러니까 부적을 왜 떼? 이러면서 버럭 화를 냈대요. 처음에 인수받고 그 나무 문 앞에 있던 부적. 그걸 사장님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떼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사장님이 가게를 그만둘 순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면서 그 무당한테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무당이 혀를 한번 짧게 차더니 우선 문부터 바꿔 튼튼한 문으로. 근데 자기는 거길 들어갈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문을 바꾸려면 문을 다시 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는 순간 무당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받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렇게 사실 좀 반신반의라 하면서 일요일 오후 1시가 됐고 사장님은 업체를 불러서 문 교체를 시작했어요. 나무 문을 뜯어내고 철제로 되어 있는 튼튼한 문을 뜯어낼 땐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대요. 다시 또 보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정말 먼지만 덮인 계단만 있을 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문 교체가 끝나갈 즈음엔 무당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잘 달았네. 잠금 장치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안쪽에 달아 라고 했대요. 무당은 그렇게 말을 하곤 문 안쪽에서 뭔가 분주히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계단 앞에서 부작 한 장을 태우고 나오셨다고 해요. 사장님이 좀 궁금을 하니까 문 안쪽에서 뭘 하는 거지? 했던 사장님이 안쪽을 딱 들여다보셨는데 문 한쪽이 빼곡히 부장으로 덮여 있었대요.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열지만 않으면 별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으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사장님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좀 무겁고 축축했던 공기가 약간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튼 것 마냥 상쾌하고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한테 연신 꾸벅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에 출입금지란 글씨를 써서 붙여놨다고 해요. 사실 손님들이야 그런 문에 관심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 열어볼 시도조차 안 했고 다른 근무자들도 경고는 했긴 했지만 지금까지 열어봤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 처음이 저였다고 해요. 다행히 그 뒤로 바로 그 무당한테 연락을 드려서 조치는 취해뒀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네, 도저히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달까지만 일을 하게 돼요. 사장님이 편의를 받아서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백수 생활을 하니까 좀 많이 괜찮아지게 됐고요. 오히려 지금은 무서운 걸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존재였는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던 건지는 전 아직까지도 몰라요. 좀 찝찝하게 끝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세히 알아볼 만큼 제 멘탈이 강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기억에서 잊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존재가 도대체 뭘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나가고만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뭔지 왜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긴 거를 다시 한 번만 정확히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한번 유추는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얼굴에는 털이 없었고요. 이제 머리라고 하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먼지랑 뭔진 모르겠지만 떡진 털이 온몸에 전부 덮여 있었어요.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사람 같은데 또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였고
눈은 흰자가 없이 그냥 까만색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고 코는 그냥 완전히 누가 뭉개놓은 것처럼 거의 없다시피 뭉개져 있었고요. 입은 조금 뭐 찢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저를 보면서 씩 웃고 있던 그 모습만 아직까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냥 한번 유추만 해보자면 일단은 짐승화가 된 악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악귀들 중에서도 자꾸 나쁜 짓을 계속했던 악귀들은 짐승처럼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악귀라고 해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널 죽일 거야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네네. 짐승 마냥 막 생각조차도 없고 단순히 목격한 내가 쳐다본 저 상대를 죽여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진 귀신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지 않을까도 싶네 보니까. 방금 좀 소름 돋았어요. 왜요? 와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싹 쏟아졌어요. 일단은 리버님께서 네네.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목격을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도 네네.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리버님.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성대모사를 배우셨나요? 혹시 어디서? 효과음 같은 거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타고나셨네. 진짜로 시들모에서 감사합니다. 반응 좋으셨던 분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과음을 잘 내세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소리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끼기끼기 소리가 났어요가 아니라 끼기끼기끼기 이렇게 해야지 듣는 분들은 더 상상이 잘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서도 그 소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이런 소리였던 것 같다라고 요청을 해본 거지. 정말 그냥 사람이 낼 수 없는 듯한 소리?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니까 너무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분이 리버님이 리버 소리가 났다고 비슷하네요. 리버 소리랑 스타크래프트 리버 소리랑 비슷하네요. 잠깐만 어떤 시청자분이 또 유추를 한번 해주셨는데 혹시 불에 탄 네. 느낌이었나요? 아니요, 불에 탄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떡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어두웠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얼굴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불에 탄 느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털로 덮여 있었던 거랑 떡져 있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안 씻어서 뭔가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요. 안 씻어가지고 떡졌네. 털이 털 관리를 안 했네. 그러면 요 PC방 정확히는 네네. 모르겠지만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세요?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뭐 경기도 성남입니다. 가깝네? 우리 집에서? 더 이상 파진 않을게요. 아직도 장사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접으셨어요. 접었어요? 네, 지금은 딴 곳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욕심 한번 내볼까요? 근데 경기도 성남 어디? 그건 얘기 안 되겠죠? 아무래도 딴 곳도 그치. 왜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도 성남 전체 PC방을 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출입 금지 찾으려고. 그럴 수 있어. 네, 맞아. 딱 여기까지. 경기도 성남. 어차피 성남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버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전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존재가 PC방에 있을까는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다른 곳도 아니고 뭐 어떤 산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곳도 아니고 왜 하필 PC방 비상계단 쪽 그런 쪽에 있을까. 야 이거 참 알 수가 없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리버님이 묘사한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어떤 귀신인 것 같다, 어떤 존재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존재인지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PC방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